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날씨가 어느 정도는 버틸만 했는데 벌써 7월도 되기 전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매년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이번에 무슨 행사, 종교적 행사를 하면서 1100명 가까이 사망이 나오는 등 글로벌 전체적으로 폭염이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금요일날 국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한다라는 내용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금요일 날도 굉장히 셌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때일은 폭염에 의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최근에는 빈과 쪽은 먼저 움직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만큼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최근에 보면 이 코스피는 신고가를 뚫고 연속 이틀 급등하더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렸고,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 증시 빠지니까 더 크게 빠져버리는 완벽한 디커플링 장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 차별적인 이 시장 흐름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주도주급 종목군들 혹은 신고가 영역이라든지 위쪽에 있지 않은 종목군들은 사실 반등도 잘 나오지 않고 쉽지 않은 장세가 연속이 되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부분에서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왜? 그 구간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러한데 그 시장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가 살아있는 쪽을 항상 우리는 주목을 하고 봐야 되고, 미래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산업을 계속 연구하고 뛰어들어야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또 생존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참 중요하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 주가의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바닥권에 빡빡 끼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가 화랑인 가운데 너무 뜨겁지만은, 사실 미국도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군들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다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내 또한 철저하게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반면에 그 높은 난이도 속에서도 그런 시장의 이 중심 종목군들을 잘 캐치만 한다면 좋은 시장일 수도 있겠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부터 해서 7월 초까지 이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1개월, 그 다음에 3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미국장과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주 중심의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왕고래 흐름과 주후반 지수 급반등 할 때 모멘텀이 뭔지,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는 담아가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 목요일날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죠. 미국 시장에서. 근데 목요일날도 사실 지수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좀 빠졌죠. 즉 엔비디아에 의한 이 변동성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연속 이틀 동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하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번의 그 중요한 마디마디를 뛰어넘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과 옆으로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이후 그 다음 분기 실적을 또 확인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주춤하는 흐름 속에서 횡보 내지는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워낙 따로 놀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조금,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종목이 미국 시장과 연동이 되지 대부분은 국내 개별 이슈와 개별 종목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시장 보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내 증시의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와 미국의 지수가 너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 상단에서 좀 지지하고 있는데 밀리더라도 밑에 11선하고 이런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막 빠지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세로만 놓고 보면요, 추세로만 지수를 딱 놓고 보면 선을 하나 그어보죠. 선을 그어보면 이때 이 구간에서 추세를 이탈을 시키고 여기서 추세를 이탈을 시키고 이 저점 구간을 테스트한 이후에 아주 빠르게 돌렸죠. 그래서 추세는 이탈은 했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 3일 내로 바로 돌렸기 때문에 또한 이때의 수급이 2차전지와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그 다음 반도체까지 쌍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힘을 못쓰고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2차전지 쪽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6월 27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토론이 있죠. 그 이후부터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빠지더라도 저는 오히려 저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안 좋은 것 같지만은 21선이 이미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위로만 올라타 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작은 크기죠. 큰 크기의 지금 이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이 파동이니까 한 번 더 빠지면 반등하는 흐름으로 여기에서 쌍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우량주들 다 좋으니까 그냥 우량주들 어떻게 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나스닥은 얼마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나스닥보다는 얘가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이런 뭐 11선과 21선 지지해주고 가는지 혹은 21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미 증시는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부터 잠시만요. 이슈 좀 보고 좀 넘어갈게요. 그간 시장 자체만 보면은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너무나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중소형주 들어가면은 조심해서 비중 줄여가지고 조금씩 봐야 되고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시총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유지간 일단은 시장 좀 안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글로벌 시총 1위 찍고 이후 연이틀 하락과 함께 반도체 섹터가 전체가 왔다 갔다 변동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며 다음 분기 실적을 기다리지 않겠냐,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 쪽도 조금 밀리는 흐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일부는 드는 부분이고 애플 AI, 메타 AI 등 EU의 규제로 인한 출시 지연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일단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이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정도 봐도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를 보면 최근 미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소수의 반도체 종목 일부만 연동될 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독보적인 1등주들만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저가부터 들어오면서 지수 아랫꼬리를 달며 올라가긴 했는데 딱 그 소수의 제약, 식품, 전략인프라, 화장품 이렇게만 딱 올려주는 것을 보면 시장 쏠림, 정말로 주도주들의 흐름, 지금 이러한 장세가 명확하구나 다시 한번 극하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주도 좋지만 사이즈가 일정 부분 되고 업종 내에서 대표주자이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에서만 전략을 짜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미 증시 영향의 개파락 이후 주도주급들은 반등하는 흐름에서 마감되었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알테오젠 제외 제약바이오 이렇게는 약사의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주에서는 딱 3개 올랐고 식품에서는 2개 올랐고 전력인프라는 이 폭염과 AI발 전력 이슈 그 다음에 정부의 전력특별법 재발의 등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좀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몇 개만 좀 체크해 보고요. 화장품과 식품 섹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볶음면 이번에 유럽에서 덴마크에서 리콜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내용이 전 세계 뉴스를 타면서 구글 트래픽이 폭등했더라 라는 이슈가 월요일날 단기적으로 아침에 살짝 반짝 시킬 정도는 되겠다 정도 그냥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쪽은 수출 데이터가 괜찮아요. 꺾이진 않았는데 환율이 꺾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APR도 무지 좋았고 파마 리서치의 수출 데이터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특히 리쥬란이 일본 메가리에서 5위로 깜짝 등판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위주였던 리쥬란이 일본에서 터졌다?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던 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스킨 부스터 제품이 일본에서 터졌단 말이야.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월요일날 한번 시가부터 봐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7월 4일 이 화장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리고 여름에 선크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 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식품주는 딱 대장 3개만 눌림이 왔을 때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인프라는 6월 24일 즉 내일부터 정부 전력관리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7월까지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좀 일부 반영이 됐을 것이고 AI발 예고된 전력난 키워드 그리고 수출 데이터 그리고 시장에서 당길 게 없어서 그랬는지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금요일날 당기면서 좀 올라왔다. 얘네들은 지금 목에 차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일단은 1등으로 갔던 재룡 산업만 딱 하나만 돌파 관점에서 혹은 눌림을 주더라도 각 포지션마다 대응으로 단타 대응으로 좀 봐볼 것 같고요. 반도체 일단 여러분들 6월 27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요. SK하이닉스 3전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HBM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뭐 종목군들이 많이 갈렸어요. 테크잉이 좀 치고 가다가 좀 밀리니까 이제 DI가 금요일에 좀 올라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올라갔던 실적 좋고 레거시 엮이고 HBM도 하고도 엮이고 하는 이 소재 쪽 종목 하나 정도 봐볼 생각입니다. 많이 조정을 이쁘게 받아서 또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는 이제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다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괜찮은 종목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단 차트 보고 말하는 게 좋겠죠. 알테오젠 좀 이따 한번 봐보고요. 돌파 관점에서 매매 좀 봐볼 것 같고 금요일날 이 골드만삭스에서 종가에 한 1%를 대량 매수로 좀 들어오던데 이 물량이 신고가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건지 가끔 보면 그래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대형주들 보면 마지막이 화려합니다. 그 마지막을 화려하게 강력 슈팅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 거는 아닌가. 즉 시가가 떴다가 밀려서 다시 재돌파하고 옆으로 수렴해서 힘모으고 빵 치면은 당일날 수급이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나 고점 넘고 신고가 칠 때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프로그램이 무조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 강하게 들어오면 저는 알테오젠을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어찌됐든 알테오젠이
만약에 슈팅을 세게 줘버리면은 그 이후에 알테오진이 밀리면서 다시 제약바이오를 끌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면서 그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 같이 관심 있게 좀 봐볼 생각이고요. ESS 관련한 한중 NCS가 상장을 하는데요. 서진 시스템 등등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8월 달부터 태양광 관세 부과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바닥이다. 중장기 투자라든지 이거 중장기도 아니에요. 그냥 스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봐야 된다. 지금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남들 관심 없을 때. 대한고래 21일 1차 가스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가 아무래도 이 민관기업 참여라는 키워드에 이 민관기업 하면 포스코 인터가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GS 에너지나 에코플랜트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장막판에 깜짝 GS 에너지가 등장했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냥 GS 글로벌을 시장가로 때려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시장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냥 시장 참여자들을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높아서 사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동물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었겠다 금요일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요 뭐든 새로운 이슈는 항상 급등을 불러오고 사이즈를 보면 매매를 해야 되죠. 최근에 보면 엑소모빌 튀어났다라고 했을 때 한선 엔지니어링 시가 팍 띄우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뭐 종목들 이런 특징을 보면 아직까지는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이런 이 수급이 살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대한고램요 단기적으로 추가 재료가 뭐가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21일이라는 날짜는 정부에서 딱 찍어준 이 일정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종목군들이 지금 왔다면 그 이후에는 뭐 월요일 날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당장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슈가 없을 때 뭐 종목군들이 한 번에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는데 힘이 빠진다라고 해야겠죠. 힘이 조금씩 며칠 빠지는 흐름 속에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일부 기술적 반등하고 힘이 빠지다가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시추 위치를 뭐 설정했다 로드쇼를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아랑코한테 가서 로드쇼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버리면은 그때 한번 팍 세게 올라가고 하는 흐름으로 저는 좀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한국가스공사를 제1순위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시간에 대상홀딩스랑 일부 종목도 올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지수가 테마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다른 걸로 돈이 많이 쏠리면은 못 올라갈 수도 있죠.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방산 이슈는 정말 많아요. 근데 금요일날 얘네들 다 이 미국 하나오션 이슈로 급등했다가 다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실적 기대감 다 좋습니다.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는지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에는 뭐 따로 종목군들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고 종목군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냥 SK 하이닉스만 좀 봐보면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이 3일선, 5일선 타고 좀 올라가는데 지금 5일선이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빠졌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돌파했던 구간들 계속 지지해주면서 움직일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나중에 HBM은 할 것이다. 또 내려오면 이런 11선 이런 근처에서는 또 기술적 반등 하겠죠.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구간들 지켜보고 좀 보고 있으면은 또 반등하는 흐름 보이겠다 싶고요. DI가 금요일날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에 100억대 장비를 납품했다 뭐 이런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큰 이슈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크진 않아 보이는 이슈였습니다. 일단 이 윗꼬리들을 다 잡아먹고 마무리된 건 아닌데 일정 부분 소환은 했죠. 만약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해 볼 것 같아요. 매매는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고요. 자, 원익 QNC 쿼츠 종목인데요. 강하게 거래량을 많이 튀어놓고 일단은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렸을 때 이게 이제 N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N자로 지금 음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오면, 하나 두 개 정도 더 나오면은 추세로 접근해 볼만 하겠다 싶고요. ESS를 그냥 묶어서 좀 볼게요. 최근에 서진 시스템을 좀 들어갔다가 이날 샀는데요. 이날 매수를 좀 했었고요. 6월 19일 날 매수를 해놨는데 어제 반등할 때는 그냥 매도를 안 했어요. 그저께 반등할 때는 매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좀 밀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밑에서 좀 해놓고 약수액에서 일단은 매수한 물량 반은 좀 줄이고 좀 넘어갔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은 ESS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한중 NCS 상장 이후에 좀 돌려주는지 ESS 관련해서 좀 돌려주는지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 잘 나오고 좋은 회사인데 불성실 법인 지정 이슈로 좀 밀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 회사 분할하려다가 그거 공시 잘못했다고 지정이라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해서 제가 볼 때는 돌려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고래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지금까지 올라올 때 보면은 정말 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빨간색이 3일선인데요. 3일선을 이때 타고 가다가 장중에 3일선을 깨면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와버려요. 3일선조차도 지금 붕괴가 안 시켰다. 엄청 셉니다. 저도 이거 롱숏 다 위아래로 때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요. 굉장히 지지해 줘야 될 구간에서 다 지지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위치가 월봉상 위치가 이러한 이 저항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방 돌파보다는 이번 월에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조정을 맞는 구간이었고, 만약에 좀 떨어지게 되면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구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 이 저항과 지지가 있었던 57,000원 구간을 뭐 1차적으로 아래 꼬리는 잡겠죠. 바로 여기 깨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기보다는 찍고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힘 빠져서 좀 내려왔다가 또 여기에서 찍고 반등했다 내려왔다가 이 과정을 저는 얘는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봉상 보면 눌림 매매 엄청 들어와요. 엄청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5일선에서 지지 반등 급등, 노란색이 전부 3일선 반등. 보면 3일선에서 반등하고 5일선에서 반등하고 하니까 첫 5일선 깨지면은 11선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종목군들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11선까지 터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11선이 이렇게 좀 올라오잖아요. 55,000원. 그럼 55,000원대 구간, 그리고 이때 지지를 해줬던 구간, 돌파를 했던 56,000원 구간 보면서 이런 사이에서는 내일 단타의 영역에서 한번 체크하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체크하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또 강력하게 거래대금 수렴해서 깨지면 좀 그렇고요. 자, 금요일날 포스코 인터가 장 초반에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도 있고 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무거운 종목이 이걸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여기 지지해주면 몰라도 여기 또 깨지면 또 한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중고점 치고 밀려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GS 글로벌 이렇게 막 급등을 했는데, GS 5조짜리를 급등시켰다면 GS 글로벌은 상 보내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GS 보자마자 그냥 하자마자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자마자 뭐지 하고 일단 시장가로 VI 풀리고 다시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해가지고 상한가에서 일단
물량은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왜냐면 GS 글로벌이 GS 에너지의 지분을 하나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끼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매매했던 종목이 코론 글로벌 매매하고 상따를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많이 가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보는 게 좋겠다, 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코론 글로벌,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코론 글로벌도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렇게 뭐 급하게 조정 받으면 여기서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웅도 태웅이 아니 태광도 지금 엑슨모빌 관련주가 된 거잖아요.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음봉이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밀렸다 길쭉 반등하고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권을 확실히 다져놔서 이렇게 좀 힘 모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테마주는 제가 볼 때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상상, 어떤 상상이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뭐 정부에서 로드쇼를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엑스모빌이 진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 와서 로드쇼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향후 1, 2개월 내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상상으로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된다. 상상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금요일날 전력기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HD 현대일렉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전부 다 동일한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재룡전기 아침에 재룡 산업이 사실 막 올랐는데, 저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거 돌파 매매 탈까요? 아니면 눌림을 볼까요? 하다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슈가 약간 개인적으로 너무 모호했단 말이야. 모호했는데 일단은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구간, 의미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 이때도 이렇게 올렸다가 힘없이 죽었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거래대금 늘리면서 3천억이 터지면서 이때 올라오고, 이때 이슈는 한국전력 41조, 이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 참여한다 이 이슈인데, 이때 만들었던 악성 매물대를 아침에 뚫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도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섹터가 강했고, 여름에 그 전력 인프라 이슈가 계속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일단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요 며칠은 더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날 얘가 시가가 좀 떴다가 좀 밀리고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구간들, 뭐 지금 상한가 갔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갭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많이 밀려도 이 강력하게 돌파했던 라인들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아마 눌림 매매를 저는 좀 선호하고 진행을 해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도 지금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제법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제법 들어왔는데 동시호가의 100억이 이 골드만삭스에서 딱 들어오더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없었던 청구에서 30만 주 맞나? 30만 주가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100억이 찍히는 거 보고 얘네들 왜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수렴도 괜찮았고요. 동시호가의 거래대금 100억이 뭐야? 1000억 터졌네. 1000억. 동시호가에 아무튼 엄청 큰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돌파를 시킨다 란다면 일단 시가 갭을 들겠죠. 시간에 올라왔고 시가 갭을 들고 맞고 여기서 힘 모으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든지, 뭐 이런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30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값이 있을 건데요. 30만원을 타겟 삼아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만원
3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 생각을 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주가라는 게 이게 가끔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이 더 급등하고 더 급등하고 이 오버슈팅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해놓고 하고 여기서 돌파를 시키고 쉬었다가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 만들고, 그리고 다시 힘 모아서 한 번 더 올리고 이제 고점 만들고, 이런 패턴들이 이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하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주도주에서 발생을 했다면 안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도 아무래도 지금은 알테오젠 재료에 비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재료가 돼버리죠. 알테오젠은 너무 강력한 재료고, 리가캠은 실조의 이 기술 이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금적으로 뭐 막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 혹은 밀렸을 때 이 추세를 올리면서 올라간다면은 뭐 음봉 2개 정도 나왔을 때는 바브 준다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끼가 좋습니다. 올라갈 때 끼가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3바닥을 여기 이렇게 만들고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얕은 조정이 나온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구간이라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인다면 체크해 놓고 봐볼 것 같네요. 봐볼 것 같고요. 자,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간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되면 많이 실리면서 막 의미 있게 잘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 이런 고점에서 지금 막혀 있죠. 이 고점을 뚫어주는 힘을 보이려면 이런 종목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가 이제 국내에서 잘 나가고 동남아에서 수출이 됐는데, 일본 시장에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새로운, 기업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뭔가의 이 흥분된 조짐이 있다. 미국의 유명 성형외과 78만 명 유튜브 구독자가 이 리쥬란을 광고해 주더라. 너무 좋다라고. 이 내용들 자체가 이 종목을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잘 보시고요. 사실 지금 시장의 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코앤드림을 제외하면 다 재미없는 흐름이겠지만은, 2차전지도 6월 27일 이 트럼프 바이든 대선 관련된 첫 토론이 있죠. 아직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첫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 안에서 이 산업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를 우리는 상상을 해야죠. 6월 27일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 그러게 되면은 지금 2차전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6월 27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